관련된 법률 관계. 제가 생각하는 공사비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추가 공사비하고 공사기간과 관련된 지체상금 또는 간접비나 불가공사비. 이건 공사기간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 공사기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통 계약서에 언제까지 공사를 한다라고 공사기간, 뭐 계약기간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 지켰을 때 보시면 계약상 완료일이 있는데 점점 늦어지면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실제 이날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 이 늘어난 기간 동안에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이 기간 동안에 간접비라는 게 계속 돈이 시공사 입장에서 원가로 발생해요. 지연 사유에 따라서 보상 책임의 유형, 이거는 제가 어떤 감정서에서 봤는데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서 한번 인용해봤습니다. 뭔가 원인이 있겠죠. 늦어진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수용 가능한 지연, 이게 이제 면책 가능한, 수급이 있잖아요. 면책 가능한 지연인 거고, 이거는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는 귀책사유 있는, 수급인 귀책사유 있는 지연, 동시지연은 쌍방 귀책사유 있는 지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 가능한 지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겠죠. 이 경우도 크게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보상 가능한 지연과 보상 불가능한 지연. 보상 가능한 지연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우리 잘못 아니면 공사 기간은 늘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거는 공사 기간 늘려주고 지체상금은 면제해주는 지연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그러면 공기 연장 간접비까지 돈까지 줄 거냐라는 부분에서 보상 가능 불가능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합리적인 기준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상 가능한 경우는 당연히 도급인의 귀책 사유, 우리 잘못 아니니까 간접비까지 줘야 되겠죠. 그게 왼쪽 편이고요. 그 다음에 불가항력.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이거는 당연히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계약서에 정해놓지 않으면 다툼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에서는 보상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계약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광급공사 계약, 공사계약 일반 조건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 23조에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다음 각호는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광급공사에서는 수급인을 좀 더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넣은 거예요. 넣은 거고 이 규정이 들어간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2018년 정도에 들어갔을 건데요. 계약 예규거든요. 행정규칙 계약 예규인데 이거 기본적으로 이 계약서들도 나중에 소송이 터지면 계약서가 공사계약 일반 조건도 몇 년도 몇 년 며칠자 제정된 건지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 규정들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국가계약법령에 가면 그 개정 연역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쭉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다 뽑아서 보시면 2018년도에는 한파 때문에 불과 이 한파 뭐 이런 게 뭐 지금 공사계약 연장 사유로 들어갔구나. 그 다음에 지금 근로시간 그 52시간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재개정 이것도 들어왔구나. 이런 게 쭉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계약 해석을 어떻게 할지도 저희가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튼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사 늦어진 부분은 당사자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민간공사에서는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공백으로 둡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가 늦어지면 법률 관계는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체상금 물릴 거냐, 도급인 입장에서 물릴 거냐의 동전의 양면이 공사기간 연장해주고 간접비 줄 거냐 이고요. 그 다음에 늦어졌는데 동가공사를 줄 거냐,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지체상금도 이거 계산하는 거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 막상 딱 물어보면 딱 답이 막혀요. 이게 일반 표준 도급 계약서인데 30조에는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계약 지체 상금률을 계약 금액에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한마디로 이 공식처럼 계산하자면 지체일수마다죠. 그러니까 지연된 날짜를 일단은 세일해야 되겠죠. 세야해야 되겠죠. 그 계약세 지체 상금률은 몇 퍼센트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계약 금액, 계약서에 있으니까 곱하면 단순히 하면 될 것 같은데 며칠이 늦어졌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언제 공사 끝났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생기면 준공 승인서라는 거를 도장 안 찍어줘요, 도급인이. 그래서 소송 공사 다 끝나고 인수해서 다 사용하고 있는데도 준공은 안 해주고 소송 들어와서 아직까지 준공 안 됐습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끝난 시점이 언제까지인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공사를 완성하지 않는데 결국 완성이 언제냐가 다툼이 되고 대법원 판례가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된 시점이 특정되면 지체 일수는 자동적으로 달력보고 그 날짜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지체 상금률은 계약서에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계약 금액을 곱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설공사나 모든 이제 또 용역 계약들 보면 부가세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 금액에 이 부가세가 들어간 금액을 곱해야 되나? 아니면 빠진 금액을 곱해야 되나? 또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공사하다가 설계 변경으로 해서 공사비 증액도 있었어요. 그러면 증액된 금액으로 모수를 계산해야 되나? 아니면 원래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해야 되나? 그것도 헷갈리겠죠. 등등등의 문제들이 다 있는데 요 간단하게 제가 정답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체상금과 공사기간 연장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서에도 사실 지체상금 약정과 공사기간 연장 약정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서로 이렇게 리퍼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규정의 면책 사이로 약간씩 달리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해석상의 오해가 생기긴 한데 기본적으로 두 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면책 사이로. 일단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 전에 더 큰 문제가 이 지체상금을 청구를 하면 도급인이 공사 늦어지면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외에 도급인이 자기한테 발생한 손해를 더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체상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공사가 지연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것은 판례가 통상손해뿐만 아니라 특별손해까지 다 그걸로 커버되고 초과되는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주자가 지체상금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 지연과 관련해서 발주자가 있는 손해는 그걸로 다 커버가 되는 거고 별도로 청구를 못해요.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냐면 발전소 건설공사를 합니다. 한 도급인 입장에서는 발전 사업자예요. 공기업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내가 언제부터 전기를 산업 생산해서 판다, 한전에. 그렇기 때문에 공사 시기가 늦어지면, 완공 시기가 늦어지면 안 된다. 정하고 계약을 합니다. 근데 공사가 1년이 늦어졌어요. 그럼 도급인 입장에서는 내가 1년 동안 이 전기를 생산해서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이 있는데 당신이 공사를 늦게 했으니까 한 푼도 못 받는다. 이 문제가 발생했죠. 그러면 지체상금을 청구하면 그 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거냐? 당연히 지연과 인과관계에 있는 특별손해로 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청구 못할 것 같아요. 다만 그 규정을 예외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계약에 따라서는 특별약정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대법원 판례까지 올라간 사례는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지체상금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초과손해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고요. 그냥 먼저 말씀드렸는데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했지만 저희 민법에서 배우듯이 위약벌로 약정을 하면 당연히 추가손해는 별도로 입증을 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계약서 쓴 것 중에서 위약벌로 써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 민법 103조 104조에 따라서 무효로 되지 않느냐 그대로 갑니다. 다만 보통 100건 중에 98건 정도는 다 손해배상 예정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예정에 대한 일반 법리에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체상금과 공사를 할 때 채무불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계약보증금이라는 걸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보증금으로 취하면 지체상금 청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또 중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가 있는데 그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급 계약이 중간에 해제됐을 때 그랬을 때도 도급인은 수급인한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원래 지체상금의 요건 사실은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가 첫 번째로 나오겠죠. 그런데 계약이 해제되면 지체상금 약정이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도급 계약의 경우에 해제의 소급표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 해제가 되더라도 지체상금 약정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 대법원 판례는 제가 여기 옆에 갈로에 종기 제한의 법리라고 써놨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공사가 늦어졌어요. 원래 1월 달에 끝나야 되는데 6월 달쯤에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미완성 상태로. 그러면 도대체 지체상금 언제까지 발생하는 거냐? 해제 시점까지냐? 아니면 해제하고 나면 저는 제3자를 시공사자로 선정해서 다시 남은 부분 만들겠죠. 제3자를 선임해서 그 사람이 진짜 공사 완공할 때까지냐? 해서 대법원은 일단은 진짜 완성할 때까지다 라고 봤습니다. 다만 수급인을 어떻게 보호를 해주냐?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수급인이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서 일단 공사 현장 스톱되고 그러면 도급인하고 수급인하고 계속 어떻게 할 거냐 싸우고 협상하고 그러면서 몇 달 갑니다. 그러다 도저히 너 해결 안 돼? 그러면 이제 해제를 해요. 그럼 몇 달 지났죠? 그럼 중간에 이미 석 달이 지나고 그 다음부터 제3자도 또 공사하는데 이만큼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여기에 원래 해제할 수 있었던 때 요때부터 그냥 계산하고 요만큼 원래 실제 해제한 때만큼은 빠이소라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이게 종기 제한의 법리라고 해서 요 판례의 한시 문구를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지체상금에서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 계약상 완료일 다음날이며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해제 기타 해제 사유가 있어서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 현실로 도급 계약을 해제한 때가 아니다를 기준으로 도급인이 단업자한테 의뢰하여 그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이렇게 해서 밑에 제가 사항을 써놨습니다. 실제 해제한 날은 5월 24일이었고요. 해제할 수 있었던 날 수급인이 부도가 나서 이행이 불능된 시점은 4월 10일이었어요. 이 사이에 4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는 빼주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종기를 제한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이런 종기 제한의 법리가 예외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